자, 이번 시간은 벼화학입니다. 그죠? 한번 써볼까요? 벼. 와, 영어로 쓰면 Rice Science. 그죠? 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15주차인 것 다 알죠? 중간고사 4주차, 8주차, 기말고사 15주차 진행되고 1학년하고 똑같이 중간고사 30, 기말 40, 출석 10%, 기타 20% 됐죠? 네. 그리고 A는 30%, B는 40%, C 이하는 나머지 30%.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기말 중간을 다 주관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객관식을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입사 시험 치는데도 객관식을 많이 치니까 너무 주관식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또 일부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객관식도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겁니다. 이걸로 주로 하는데 나는 교재가 필요가 없어요. 교재 가지고 안 합니다. 안 하고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1학년이 아니니까 2학년이니까 이 군대에 갔다 온 학생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지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기까지 질문 건의 없으면 자,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 알의 씨앗을 종자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파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종은 영어로 하면 시딩이라고 하죠. 시딩 또는 소잉 같은 말입니다. 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일단 토양에다 한다 가정하고 또는 이제 육묘 상자에 이렇게 육묘 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트레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흙이나 아니면 다른 요즘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뭐라 하느냐 매트라고 그래요. MAT 매트를 바닥에 쫙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공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죠. 파종을 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흩어뿌린다. 이걸 뭐라 하죠? 흩어뿌리는 걸 뭐라 하죠? 산파라고 한다. 그죠?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줄지어서 뿌린다. 뭐라 그러죠? 조파라고 하죠? 로시딩.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파를 하든 산파를 하든 해서 이제 그냥 놔두면 수분이 다 증발을 해서 말라 죽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살짝 복토를 한다. 그죠? 요걸 복토를 한다. 복토는 소일 카버링 또는 멀칭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아주 얇게 그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 복토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시딩 또는 소잉 파종을 한 겁니다. 그는 파종하면 얘가 목적이 뭐냐면 발화를 해야 되겠죠. 발화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다? 씨앗 저미네이션. 종자 발화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죠? 첫째는 모이스처 또는 워럴. 모이스처 또는 워럴. 첫 번째 수분이 공급돼야 된다. 두 번째 온도가 적당해야 된다. 뭐죠? 적당한 템퍼러처. 세 번째는 O2, 옥시전이죠. 산소 공급이 되어줘야 된다. 요게 이제 종자가 발하는데 필수로 원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줘야 이 종자에서 싹이 이렇게 난다 이거죠.
잎사귀 이렇게 나죠. 또는 요거는 이제 위로 나는 것은 유아라 그러고 뿌리가 이렇게 먼저 나는 것을 유근이라 합니다. 뿌리는 어린 뿌리 해서 유근, 위로 지상부로 올라오는 것은 유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물에 잠긴 상태다, 소위 서브머지드란 말을 씁니다. 서브머지드,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종자 입장에서 보면 뿌리를 먼저 내릴까요? 싹이 먼저 날까요? 물에 잠겨 있는데, 그러면 자네가 물에 지금 잠겼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까? 위로 올라오려고 할까? 당연히 숨쉬기 위해서 올라오겠죠. 그럼 요 식물도 벽시도 어떻게 한다? 싹이 먼저 나온다. 유아가 먼저 출현한다. 그러면 산소가 충분하다, 숨쉴 조건이 된다 하면, 자, 나 이 뿌리를 내리고 살된다 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겠죠. 요 뿌리를 처음 내리는 것을 종근이라고 그래요. 종근. 종자 뿌리란 말입니다. 그 영어로 쓰면 세미널 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첫 번째 종자 뿌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약간 산발이긴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처럼 생겼나요? 왕관처럼 생겼지. 그건 뭐라고 한다? 왕관근이라 할까? 좀 없어 보이지. 그래서 영어로 하면 왕관이 뭐죠? 크라운이죠. 크라운 루시라고 부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얘는 크라운 루만 있으면 양분을 흡수를 해서 배가 이만큼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한 포기의 줄기가 그 이삭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맺힐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느냐? 불가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원 뿌리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실제 뿌리예요. 나중에 이제 양분 흡수하는 건 얘들이 해. 얘들이. 그래서 이 뿌리를 전부, 여기서 또 잔뿌리들이 또 나와요. 이걸 딱 측정을 해보니까 한 포기에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를 재배하는데 한 포기에 뿌리 길이를 전부 재보니까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1m, 10m, 100m, 1km 이상. 한 명 외에는 답이 없네. 그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m. 3m 같으면 질문 안 하겠지. 눈치가 빨라야 돼. 최소 2km 이상입니다. 그래, 저를 놀래야 공감이 서지. 놀래도 안 하고 2km 이상이다, 2km.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식물만 생각하는데, 저기 뭐 뿌리가 길어 보니까 얼마나 되겠나라고 하지만, 실제 이 뿌리는 그만큼 정상적으로 자라면 수 킬로에 달한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하고. 그래서 여기 뿌리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뿌리에서 뭘 하죠? 뿌리가 왜 존재합니까? 전체 양수분을 흡수한다. 뉴트리언트, 그죠? 뉴트리언트하고 워터. 잘 안 나오네? 이건 디스카드. 디스카드 뭐 말인 거 알죠? 버린다. 디스는 아웃, 하드. 하드 알죠? 하드를 디스한다, 버린다. 우리가 사람을 디스한다 그러잖아. 쟤 빼고 이런 말 쓰잖아. 그래 하면 안 되지만 디스카드 시키는 지금. 그럼 자, 잘 안 나오니까 다시 씁니다. New TRIENT 복수니까 S 붙여주고, 두 번째 뭐를? 수분을 흡수한다, 그죠? 이렇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 뿌리가 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벼가 자란다, 이거예요. 이제 공부 다 했죠? 그죠?
근데 실제 배가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왔죠? 아침 먹고 온 학생, 밥 먹은 학생 6명, 7명 밖에 안 돼? 밥 외에 다른 거 먹은 학생 아침 3명. 안 먹은 학생, 아침 안 먹는 학생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야, 내리고 왜 안 먹었지? 늦게 일어났어? 먹기 싫었어? 새벽까지 공부하느라고 아침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지. 어쨌든 여러분들 머리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주로 먹으면 뭘 먹는다? 뭘 먹죠? 라이스를 먹잖아. 이 발음 한번 해봐요. 자, 1번 단 얘기해봐. 읽어봐. 한번 읽어봐요. 2번 단, 3번 단, 4번 단. 4번 단은 좀 낫네. 2, 3번 단은 나이스 캐치 할 때 나이스라는 발음하고 비슷해. 1번 단은 이게 뭐죠? 머리 안 씻고 하면 발생하는 게 뭐죠? 리듬이요. 기어다니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우리 때는 뭐 이가 버글버글했어. 그래가 챔빗이라는 게 있어. 그렇고 이 잡고 했어. 근데 그 치타가 뭐 그 원숭이 있죠, 그죠? 왜 새끼들 이 잡아주고 하는 거 그 동물의 왕국 이런데 왕국이가 하여튼 그런데 보면 나와. 그 이라 이 발음을 잘해야 돼.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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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e. 오케이, 요 발음은 정확히 양보 가야 됩니다. 다른 거는 내 말 안 해.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음해봐요. 그 전부 영국식 발음이에요. 요즘 미국식 하면 office, office, office. 아랫입술 F는 깨물고. 자, 이거는 전부 봐요. 방금 얘기했잖아. F는 어떻게 하라고? 아랫입술 깨물고 office, ball, ball, R까지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번역기 돌리면 다 해주는데 왜 합니까?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른 발음은 말 안 해도 요 세 개 발음은 꼭 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벼는 우리가 종자를 파종했는데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또 하는 역할이 있겠죠? 얘가 식물체를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스탠딩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게 뿌리의 역할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뿌리가 일단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뿌리에서는 흡수하는 양분이 뭘까? 까지 나오나? 양분은 어떤 양분이 있나요? 꼭 필요로 하는 양분을 어떤 양분이라 했죠? 우리가 했죠? 엘리먼트 또는 뉴트리언트 했죠? 필수 원소라고 했죠? 필수 원소 중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뭐란다? 매크로 뉴트리언트. 적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뭐란다? 반대말은 매크로 반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됐죠? 그럼 매크로 뉴트리언트는 뭐가 있나요? 촌에 가면 이장님이 스피커로 우리 동네 새색식 가마 타고
시집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촌에 가면 이장님이 스피커로 우리 동네 새색시 가마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게 뭐다? 매크로 뉴트리언트 그죠? 다량 원소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미량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원소가 있다. 뭐다? 북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었다. 이거 철 시근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요게 뭐다? 미량 원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9가지, 요 7가지 해서 합치면 몇 개? 16가지죠. 근데 16가지인데 여기 매크로 뉴트리언트 안에 보면 CHO는 뭐예요? C가 뭐죠? 카본이죠. 카본 탄소죠. H는 하이드로젠 수소죠. O는 산소 옥시전이죠. 그러면 CHO는 뭐예요? 다 기체죠. 그렇지. 광합성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죠?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CO2에 의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CHO란 거죠. 그러니까 CHO는 결국은 요게 빼드를 구성하죠. 밖에 나무가 서 있다면 저게 섬유질이다. 잎이 있다면 그 섬유질이다. 그럼 어떤 섬유질이냐? 섬유질은 얘기를 할까요? 섬유질. 섬유질에는 첫째 리그닌. 리그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분해가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리그닌입니다. 두 번째는 헤미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는 요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가정하면 요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것이 리그닌. 잘 분해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는 이렇게 철사처럼 이렇게 이어주는 것을 헤미셀룰로스라고. 세 번째는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요렇게 안에 분해가 좀 잘 되는 이것이 셀룰로스다. 여러분들이 배추를 먹는다, 김치를 먹는다 하면 거기서 우리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은 이 셀룰로스 부분은 거의 된다. 헤미셀룰로스는 절반 정도 된다. 이건 5탄당이 많죠. 이 셀룰로스는 탄소 6개짜리 6탄당이 많습니다. 리그닌은 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배변을 하죠. 할 때 이제 변비에 안 걸리게 하면 물을 추가적으로 먹어주면은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해서 변비도 해소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야 변이 좋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야 뭐한다? 대장의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유용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장기를 튼튼하게 한다. 이게 기본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데 섬유질을 안 먹고 인스턴트만 계속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화장실 가고 이래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죠? 네, 문제가 된다. 밀가루도 지나치게 강력분 쫄깃쫄깃한 거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을 막겠죠. 막으면 어떻게 된다? 위액이 잘 안 나오겠죠. 분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균이나 총 같은 걸 흡수를 하더라도 죽이지를 못해요. pH가 2인 위산이 이렇게 버물려주고 소화시키고 죽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 지나치게 쫄깃쫄깃한 글루텐 함량이 높은 것을 많이 섭취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까지. 그 섬유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결국 어디 있느냐? 채소 식물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식물체 세포를 구성하는 벽. 그죠? 세포 벽입니다. 막이 아니고 벽 쪽에 주로 분포를 한다. 그러면 이 CHO라는 것은 일단 이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뿌리에서 흡수한 뭐다? H2하고 그 다음 공기 중에 CO2하고 이렇게 광합성 산물로 얻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결합해서 결국은 뭘 만든다? CH2O라는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낸다. 그죠? 이게 광합성의 기본 원칙이죠. 원리인데 여기에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 줘야 된다? 태양의 선에 쏘는 라이트 빛이 있어야 된다. 그죠?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 비주얼 라이트가 있어 줘야 된다.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요 비주얼 라이트가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 그 중에서 레드광하고 주로 블루광, 그러니까 적색광하고 청색광이 광합성의 역할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요즘 LED 등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식물 공장을 만든다, 스마트팜 한다 할 때 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광? 레드광하고 청색광을 동시에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비추어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해서 활력이 높더라. 그래서 LED 등 산업 발전까지도 관계하는 것이 지금 스마트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원소는 뭐냐? 토양에서 뿌리가 흡수하는 원소가 우리가 비료의 3요소만 NPK를 말합니다. N은 질소, 나이트로진, P는 포스페이트 또는 포스포러스, K는 포타시움, 칼륨입니다. 그죠? 주로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엽록소가 있죠? 엽록소가 여기 보면 가장 골격에 가운데가 마그네슘이 있겠죠? 마그네슘이 있고 요게 가장 골격을 이루고 탄소 연결 체인이 연결되어 있죠. 요게 엽록소, 클로로필, 광합성하는 뼈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받아들이는 게 바깥의 CO2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또 산소하고 익스체인지 교환하기도 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밤에 광합성 못할 때. 낮에 광합성 할 때는 어때요? 바깥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죠. 그래서 맑은 날이 지속될 때 뭐한다? 광합성이 원활한다. 그래서 병원에 병문안 가면 어떤 꽃을 사가면 좋겠다? 생화를 사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화 사가면 빨리 가세요 하는 얘기죠. 왜? CO2가 계속 나오니까 빛이 별로 없잖아. 광합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비료의 3요소하면 NPK인데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비료는 뭐가 나온다? 칼슘, 비료의 4요소, 마그네슘, 비료의 5요소까지 지금 코토라고도 부르고 이것은 칼슘은 석회라고도 부릅니다. 소석회, 생석회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지금 나오기도 한다. 왜? 실제 작물을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양분이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NPK만 계속 줘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양분들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분경구철 막무라 이것은 아주 극소량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줘요. 토양 속에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농업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외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150여 가지의 실제 작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소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기율표 상보고 수열, 리배, 북년구, 철망 쭉 여러분들 하려고 150 몇 개 하면은 머리가 상당히 아프죠. 그 중에서 소위 이제 중금속도 있죠, 그죠? 수원, 카드뮴, 비소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게 많이 들어가면 사람 인체에 해롭고 심각한 문제 유발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량원소하고 다량원소 또는 대량원소 요 16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양분들을 누가 흡수를 한다? 뿌리에서 흡수하죠. 얘가 흡수를 해서 어디로 보내는데 이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로 보내서 자, 처음에 이렇게 잎이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계속 자라겠죠. 자라고 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벼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제 다음은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벼 일생에 관해서 한번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벼 일생이 며칠쯤 될 것 같아요? 벼 일생 7개월 또 7개월이면 210일이잖아. 그죠?
자, 배의 일성은 크게 이제 영양 생장기와 생식 생장기 이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영양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자를 파종을 해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이렇게 분을 수가, 요게 이제 잎이 두 개가 되는 것을 분을이라고 합니다. 잎이 두 개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잎이 하나가 나고 또 하나 잎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하나 분을이라고 해요. 분을. 영어로 하면 틸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 포기를 심어 놓으면 몇 개의 분을을 하는가?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포기. 그 한 포기, 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 포기 하고 또 일본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논에 이렇게 배를 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자, 모판에서 요즘은 육묘를 하죠, 그죠? 모판에서 파종을 해서 이렇게 기르는 것, 이것을 육묘라고 합니다. 육묘를 해서 옮겨 심을 경우는 보통 5개에서 7번입니다. 그러니까 7번, 5개에서 7번이 한 포기가 되는 거죠. 여기 논에 심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근데 7개인데 실제 얘는 분을 하나가 잎이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죠. 작은 잎을 다 하나씩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한 포기가 되는 거죠. 한 포기. 그럼 이것을 옮겨 심는 것을 뭐라 한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이 양을 하면, 자, 여기 옮겨 심으면 얘가 새끼를 많이 치겠죠. 계속 분할을 하겠죠, 그죠? 근데 분할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삭은 뭐예요? 여기서 자라나와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는 요것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크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요게 여러분들이 요 껍질을 까서 먹는 것이 쌀입니다. 쌀. 요 껍질 하나하나. 요 전체를 이삭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페니클. 또는 이어. 귀 있죠? 이어라고도 합니다. 페니클이라고 하고, 요 하나하나를 나달이라고 부릅니다. 나달, 스파이크렛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한 포기를 이렇게 5개에서 7번을 한 포기를 심은 결과 보통 통산적으로 얼마만한 이삭을 맺느냐, 이삭수가 몇 개냐,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이삭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맺기 전에 분할을 계속 하겠죠. 새끼를 치겠죠. 양분이 공급되고 광합성을 하면. 그럼 몇 개 정도 하느냐? 보통 30개 이상의 새끼를 칩니다. 새끼를 치는데 그 중에서 15개밖에 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15개는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 없는 분을, 효과 없다, 의미 없다. 그걸 뭐라고 칭하면 될까요? 효과 없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그죠? 그래서 무효분을 이렇게 부른다. 됐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분을은 효과가 있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유효화돼서 유효분을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무효분을은 유효분을부터 하면 영어로는 효과 있다 해서 이펙티브 틸러.
무효분호는 non NON입니다. effective chiller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쓸데없는 무효분호는 없애야 된다, 없애지 않아야 된다. 무효분호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다 버리는 거죠. 에너지 낭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취업을 내가 원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효과 있는 이펙티브 타임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열정, 저기 열정 해서 하지 말고 딱 도서관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그게 뭐다? 이펙티브 튜너, 이펙티브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배우는 그것이다. 그러면 배일성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7개월이라고 했는데 7개월이 아니고 보통 6개월, 5 내지 6개월 정도 봅니다. 우리 사람도 수명이 뭐 60에서 120세까지 다양하게 있듯이 이 배도 다양합니다. 최소 120일에서 180일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4개월이고 요거는 6개월이죠. 그죠? 겨울수로 따지면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서 120일 정도 생육 기간을 짧게 요하는 것을 우리가 조생종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성 품종이라고 합니다. 단기성. 생육 기간이 길다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요 긴 것은 그러면 장기성 하면 되겠죠. 그죠? 장기성. 장기성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 늦게 된다. 늦을만 해서 만기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더 자세한 폐 일성에 관해서는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